강사평가에 여러분 임하면서 느끼는 바가 많죠. 많이 달라진 선생님들은 처음에 내가 어떤 자세로 내가 임했는데 한 달 한 달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달라지고 있구나, 또 달라졌구나,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텐데, 이런 사안이 어떻게 보면은 학습의 효과고, 또 여러분들이 의욕을 가지고 달라지려고 애를 쓰면은 달라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똑같이 참여를 하면서 어떤 선생님들은 그냥 참여하는 데 의의가 있고, 뭔가 좀 변화하는 것을 거부하고, 의도적으로 그러지는 않겠지만은 그런 목적의식, 소명의식이 좀 없는 선생님들이 그런 선생님도 있는 것 같아요. 강사평가를 보면서 느끼는 건데, 1년차, 2년차, 3년차 또 월을 거듭나면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하고 어떻게 써야지, 어떻게 백목을 잡아야지, 어떻게 표현해야지, 어떻게 선생님과 눈을 맞춰야지, 이런 게 숙제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숙제인데, 그 문제의식을 여러분 스스로가 느끼면서 파악을 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임상훈 선생 눈 뜨고 쳐다보세요. 여러분들이 아침 일찍 나와서 오후 3시까지 함께 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여기서 배워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이번 달과 다음 달이 달라지려고 애를 써야 되고, 달라지려고 애쓰는 의욕이 앞서서 이번 달에 못한 것들을 다음 달에는 완성을 시켜야겠다, 다음 달에는 보완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게 사실은 여러분 스스로를 변화되게 만드는 원동력이거든요. 강사평가를 보면서 이제 우리 이정우 선생이 나와서 설명합니다. 왜 나는 여러분들한테 영혼이 막다 그런 게, 그냥 혼자 여러분들이 고1 과정도 공부했고 중3과정도 공부했는데 공부하기 마침 나왔으면 이래요. 근데 그런 말 않고 그냥 속에 담아놓고 강의를 해야 돼. 그러면 그 강의가 얼마나 더 돋보이겠어요. 준비가 됐으니까. 근데 본인이 나와서부터 다 어떻게 까먹고 들어가는 거야. 내가 어제 공부하고 그제 공부했던 문제가 나왔어요. 자, 이렇게 딱 깔아놓고 강의를 합니다. 그래도 완벽하지는 못해. 감점이죠? 감점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강의를 하면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 촉이 살아있어요. 촉이 머리에. 설령 내가 어제 봤어도, 그제 어떤 학생이 가져온 학교의 기출문제를 내가 봤어요. 근데 그 문제가 나왔어. 근데 그것을 나만 간직해야지, 여러분이. 앞에 나 오픈해. 이거 어느 학교 기출문제 내가 확인했는데 이거 나왔네. 그래 놓고 강의를 진행하면서 강의가 완벽하지 못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감점이야. 혹시 이런 사안이 우리끼리한테서는 이게 통하지만, 이런 내용이 여러분을 쳐다보고 있는 강의실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강의를 하면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선생님 바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은 좋은데 공부해 놓은 것들을 앞에다 표현하잖아요. 표현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돼. 왜? 어떻게 하면 돋보이게, 어떻게 하면 좋은 점수를, 어떻게 하면 화려하게, 어떻게 하면 세련되게. 이게 표현하는 기법이잖아요. 그래서 앞에 나와서 말을 할 때 이것도 다 언행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아는 체 해야 될까 모르는 체 해야 될까, 입을 다물어야 될까 입을 벌려야 될까, 이게 학습이잖아요.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한 문제를 보고 있는 것 자체가 그것만 학습이 아니에요. 환경, 어떻게 환경을 조성하면서 그 안에 내가 주인공으로 나설 것인가, 내가 주인공인데 이 주인공이 어떻게 화려하게 대상들한테 돋보이게 할 것인가, 이런 표현력 자체가 강사평가에서 여러분들이 동료 선생님들의
강의의 기법을 보면서 배우라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우리 조수영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 그냥 시원한 거예요. 편해요. 시원해. 저런 선생님이, 조수영 선생님이 수학과에도 한 명 있었으면 좋겠다. 그건 내 바람이에요. 강의를 들을 때마다 여기를 보다가 눈 감고 듣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학생이 돼서 들어보는 거예요. 그냥 편해, 선명해, 확실해, 자신이 넘쳐. 본인이 설명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위로 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진폭을 마음대로 조절해. 키웠다 늘렸다 키웠다 늘렸다. 내가 만약에 이런 느낌을 간다 치면 여러분도 학생일 때 똑같은 느낌을 가질 거예요. 표현을 할 뿐이라. 그러면 여러분 다른 선생님들 강의를 들으면서 무슨 강의를 들으면서 짜증나게 하는 목소리, 짜증나게 표현하는 설명, 어리버리한 설명, 응? 무슨 말인지 몰라, 웅얼웅얼. 학생이 문제를 풀 때 답만 맞춰내면 돼요. 그건 학생이야. 선생님이 문제를 잡을 때는 설명을 해야 돼. 어떻게? 선명하게, 확신에 쳐서 자신만만하게. 근데 이런 확신에 차고 자신만만한 표정과 행동이 강의 내용에 섞여지지 않으면 그 강의는 언밸런스예요. 먹히질 않아. 여러분, 강사평가를 들여다보면서 사람마다 제각각이잖아요. 제각각이에요. 제각각인데, 제각각의 특색이 있는데, 우리 전혜진 선생이나 기보문 선생이나 조수영 선생이나 강의를 편안하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잘해. 그리고 국어, 과학이 그래도 뭔가 큰 풀이 별로 없어요. 잘해지고 있고, 잘해주는 그런 선생님들한테 고맙고, 수학 영어에 밀려서 환영과 박수를 못 받을 뿐이에요. 왜? 근데 본인들의 그 강의의 영역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그 잘해주는 우리 국어 선생님들 두 분, 조수영 선생님들한테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 다음에 수학과 영어과가 강평을 합니다만, 이 강평 내용이 우리 박은하 이사야 공부하는 선생님에 대한 어떤 칭찬 일변인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것이 표면화되면 안 돼요. 선생님인 여러분들은 공부를 해도 학생 모르게 해야 돼요. 공부를 해도 학생 모르게, 남아서 무엇을 해도 공부를 한다고 소문한다고 해야 돼. 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은 여러분들이 공부한다는 말에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왜? 선생님이 학원에 나와서 공부한다고? 어떻게 판단할 거예요? 이런 내용들 자체가 숨어서 보이지 않게 선생님은 공부를 그렇게 합니다. 대학에 근무하는 교수는 오픈해서 공부합니다. 거기는 학문입니다. 학문을 위한 학습이에요. 그래서 오픈해놓고 연구기관 연구합니다. 그러나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은 이런 오픈된 학습 마인드가 아니고 잠정적으로 혼자서 해야 돼요. 아무도 모르게. 더더욱이 학원가에서 늘 나는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공부시키고 있습니다. 이거 자랑스럽게 다 설명하지 못합니다. 잘 안 씁니다. 대신 우리끼리 이야기지만은 이런 내용들을 오픈시키지 말고 가려진 상태에서 공부하세요. 여러분 이해를 합니까? 자, 강사 평가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중등과정, 고등과정 나와서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에 맞춰서 강의를 합니다. 하는 내용들이 학생들이 들어서 이해가 돼야 돼. 이해.
선생님은 다 아는데 듣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되면 그 강의가 소통력에서 소통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언어를 바꾸든가, 뭔가 표현을 바꾸든가, 뭔가 어법을 바꾸든가 바꿔줘야 돼. 왜? 어법이라는 게 뭐예요? 설명하면서 뭔가를 강조할 때는 설명하면서 뭐라고? 이건 이거야? 하고 결론을 딱 적어놓고 설명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결론을 나중에 맺으면서 서로 본론에 맞춰 설명하고 결론이 나중에 들어옵니다. 근데 강조하고 싶은 문제나 구문에서는 결론을 먼저 드립니다. 꽝! 이 문제의 답은 이거다? 자, 봐라. 톡톡톡톡. 국어과 선생님들, 맞습니까? 틀립니까? 전현희 선생님, 맞아요? 이런 내용들이 국어에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수학이든 영어든 다른 교과 과목에서 똑같아요. 왜? 이제 여러분들은 아마추어 단계에서 프로 단계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를 때는 잘 안 보여. 그러나 몇 개월차 들어보고 1년차 들어보고 2년차 들어보면 그런 과정이 보여. 이것을 이름하여 응용력이라고 하잖아요. 응용력. 내가 요즘 재원생 상담을 해봅니다. 고1, 고2 재원생 상담을 해요. 하면서 뭐라고 한답니까? 수학이 뭐냐? 수학이라는 학문은 증명하는 학문이다. 어떻게 증명해? 첫 번째, 수와 식을 동원해서 증명하고, 두 번째, 그림을 그려서 증명하고, 세 번째, 글을 써서 증명해.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증명하는 게 수학이야.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대한민국 편찬위원회에서는 수학을 어떻게 편집을 해? 중1에서 고1까지는 수와 식으로 증명하는 방법을 1학기 용도로 잡아놨어요. 1학기용이야. 중1에서 고1까지. 그 다음에 중1에서 고2까지 그림으로 증명하는 방법을 2학기용으로 잡아놨어요. 중1에서 고1까지가 뭐예요? 개념 정리하는 기간이야. 그 구간이야, 거기가. 그럼 고2, 고3은 뭐예요? 수와 식과 도형을 응용하는 응용 구간이에요. 고2. 고3 글로서 증명한다? 수리논술이에요. 수리논술 뭐예요? 국어, 과학, 수학이야. 이게 합성이 돼야 돼. 대학에 들어가면서 뭐가? 수리논술로 심층 면접을 하겠다. 그때 4주에서 6주면 완성이야. 수리논술. 수학 선생님들. 이 카테고리가 나와야 학생이 이해를 해. 고2 때는 뭐예요? 고3 때는 뭐예요? 응용하는 거야. 응용하는 거야. 내가 어제 백찬열이하고 이강희, 정민혁이를 상담해 봤어요. 상담을 해보면 어떤 학생은 말이 내가 하는 말의 이 내용이 스펀지처럼 톡톡톡톡 스며들어 이렇게. 근데 어떤 애들은 상담을 해보면 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 톡 갔다가 톡 튀어나오고 톡 갔다 튀어나오고 스펀지처럼 입력이 안 돼. 어제 만난 애들 중에서 정민영이라는 애가 그래요. 그래서 기본이 1시간 반 정도 내가 상담을 하는데 3시간을 끄고 가면 상담을 다시 해요. 1시간만 상담했다가 다시 부셔버리고 다시 내려가 또 상담, 또 한번 부시고 또 상담. 순간은 항복을 해서 항복을 받아내고 보냅니다. 도중에 어제 내 이야기 안 들어있는 이강희가 들어왔어요. 왜? 광명신 과장이 상담하다가 갑자기 신입생들 상담하다가 얘를 나한테 내 방을 끌고 들어왔어요. 원장이 급한데 얘가 100년대계 학원 가겠다고 지금 와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관리를 했는데, 응?
이놈아 지금 수학 다른 데 갔다 왔는데 원장님 저희들은 못 보내겠습니다. 원장님 좀 만나주세요. 내 말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도중에 내가 이강을 만나봤어요. 가는 이유? 저 작년 12월에 와서 6월달까지 미적분 원 가지고 6개월 동안 배웠습니다. 6개월 동안 배우면서 제가 배운 거 11문제입니다. 나머지 다 아는 문제고 혼자 배울 수 있는 겁니다. 6개월이 걸렸습니다. 돈이 아깝지 않습니까? 선생님과 의논했냐? 한두 번 이야기했는데 길버드 아카데미 커리가 그래서 기본 단계 3개월, 심화 단계 3개월 해서 과정이 그래서 바꿀 수 없답니다. 그래서 백년대교로 가면은 거기는 동시에 기본과 심화. 지금 저 가면은 미적분 2하고 확통이나 미적분 2하고 기백을 동시에 해준답니다. 가면은 200문항씩 문제를 주면서 문제를 풀어주는데 거기 가 있는 애가 있습니다. 문제를 스푼트으로 줍니다. 풀어보라고 모르는 문제 틀린 문제 다시 프린트 또 해줍니다. 길버스에서 프린트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정리된 프린트. 수학과 선생님들 원장이 어떻게 상담해 줄까요? 어떻게 상담할까요? 그러면 내용을 보면은 1, 2등급에 속해. 백암고등학교. 예전에 백암고라고 치면 목동에서 학교를 별로 안 쳤던 학교예요. 여러분 잘 모르는데 원장이 아는 한 백암고 학교를 별로 안 쳐죠. 내신 대비할 때 저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수학 내신 대비할 때. 한 번 잠깐 질문을 갔습니다. 그 안 나온 거 영어 특강으로 좀 돌려주십시오. 아버지가 이렇게 편지 써였습니다. 아버지가 편지 써봤어요. 수학 내신 대비할 때 한 번도 안 나갔으니까 그거 횟수 계산해서 영어 특강으로 좀 돌려주세요. 오케이. 사인했습니다. 곽과장 그래서 영어 특강으로 돌려주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이 학원을 끌고 가는 원장입니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단편생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3개월 단위로 수강료를 받으면서 3개월 단위의 커리를 짜놨습니다. 한 과정 3개월, 기본과정 3개월, 심화과정 3개월. 그 3개월의 과정은 원장이 분류해서 만들어놨어요. 왜? 한 달 간격으로 학생이 바뀌는 것이 싫어서. 일반적인 종합반처럼 한 달 간격으로 월 초에 애가 들어와도 월말에 나가고 또 월 초에 애들 들어오고 이게 싫어서 이 행정력을 소모되는 시간으로 생각하고 3개월을 묶었습니다. 이름하여 기본반 3개월, 심화반 3개월. 그러면 선생님이 내가 만약에 끌어가면서 기본반을 갑니다. 아이가 6명, 10명 있습니다. 아이의 10분 테스트만 봐도 수업을 진행하면서 아이의 레벨이 나옵니다. 그러면 입안에 3, 4등급 봤는데 아이가 톡톡 튀면서 2등급으로 올라가려고 그래. 그러면 뭐가? 문제지 하나 추가시킵니다. 프린트문에 몇 개가 더 나갑니다. 숙제가 기본적으로 80문항 나가던 그 반인 이 아이들한테는 뭐가? 100문항 배우시면 숙제량이 많아집니다. 이게 소수 정예반의 개별 맞춤 지도입니다. 왜? 한 반에 40명이 아니고 10명? 10명 가지고 이거 마음대로 맞춰서 겨냥하면서 대상에 맞춰서 강의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강사평가에서 여기서 문제를 잡을 때 내가 물어보잖아요. 왜? 만약에 이 애가 저는 3등급에 맞출 때 2등급에 맞춰 2등급에 맞추라고 맞춰서 가잖아요. 그러면 그 등급 위에 학생이 있을 때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소수 정예반에서
3등급에 맞춰놓은 반 자체가 어떤 아이가 5등급에 들어가고 어떤 아이들이 시간대가 안 맞춰서 1등급에 들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똑같은 반이지만 교재가 하나 더 들어가든가 숙제량이 더 많아지든가 달라져야 된다. 이게 진폭인데 이런 진폭에 대해서 딱 가둬놓고 성냥갑 같은 강의, 벽돌 공장 같은 강의, 거기서는 못하는 애들은 나가야 되고 잘하는 놈은 또 딴 데로 가야 됩니다. 이게 소수 정예반의 맞춤 강의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께 내가 설명합니다. 여러분 반에 혹시 이런 아이가 들어있어 그러면 교재에 한 번 더 나가야 돼요. 심화 과정인데 심화 과정의 문제를 거의 다 이해를 해. 그러면 선행 과정의 문제가 하나 더 붙어야 돼. 애한테는. 그 애한테는. 내가 좀 일이 많아지더라도 선생이 좀 일이 많아지지. 숙제를 내줄 때, 숙제 검사할 때. 그런 때 어디로? 문제풀이실을 이용하면 돼. 오더를 내려주면 돼. 근데 성냥갑처럼, 벽돌공약처럼 입안은 기본반이야 이놈아. 입안은 심화반이야 이놈아. 선행만 들으려면 돈 더 내야 돼. 백년대계 원장이 36살 원장입니다. 수학. 여러분 재밌습니까? 얼마나 많이 할까요? 여러분의 실력보다 3분의 1도 안 됩니다. 단지 거기서는 강의의 기법이 있어요. 애들이 좋아하게 만들어. 많은 문제를 쫙 풀어주고 두루마리처럼 풀어주고 문제를 주고 그 문제 강의 별로 안 해. 학생의 프로젝트 만들어. 선생님 옆에서 야 이것도 풀어봐. 응? 3시간 4시간 선생님 옆에 붙어있기만 만들어. 많은 문제를 두고 풀게끔 해. 풀어봐. 안 되면 답지 갖고 풀어봐. 답지 놓고 같이 선생님이 의논해요. 그러고 나서 또 잘 모르는 문제 추설해 프린트만 만들어줘. 또다시 풀어봐 채점해. 또다시 풀어봐 채점해. 이런 선생을 강의를 잘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창피합니까? 원장이 36살 먹어서 강의 경력 몇 년? 7년 정도 됩니다. 목동권에 있는 학원 원장들 내가 모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왜? 나는 내가 들어가서 다 물어보고 차 마시고 이야기하고 다 대화해. 왜? 어디를 무서워서 못 간다? 그렇죠. 그런 게 없어. 나 영화관도 잘 가. 영화관도 많이 가봐. 저기 저 영화학원이나 박상렬 영화학원이나 니누만 안 갔어요. 니누 원장이 여자라서 안 가봤어 내가. 응? 안 가봤어. 잘 알아요 내가. 왜? 많이 가봐서 물어보니까. 근데 어제 이강희한테 가라 그랬어요. 백년대교로 가라. 명언은 어떻게 하나? 명언이 어떻게 했습니다. 비단 이야기뿐만이 아니고 내가 개별 상담을 하다 보니까 백년대교로 가겠다는 고위 고3들이 있어요. 2명, 3명 있습니다. 별로 설명을 쉽지 않아서 안 했어요. 왜? 이강희가 누구냐?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신월동에서 개척교회로는 목사의 아들입니다. 아들이 2명 있어요. 우리 학원에 애를 보내기 위해서 장문의 편지를 4번씩 보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내 자식 2명 있는데 큰애는 좀 그렇고 둘째는 얘가 머리가 튀어서 과학고를 보낼까 어디를 보낼까 고민 중인데 제가 가진 게 없습니다. 원장님 좀 도와주십시오. 장학 같은 거 좀 주세요. 좀 우리 아이들 키워주세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걸어서 목사님한테 그 교회에 만약에 다른 신도들의 자녀도 다니고 있거든. 다른 신도들의 자녀까지 한꺼번에 묶어서 나한테 보내주고 그러면서 몇 프로 할인해달라고 해야지. 어떻게 목사님 당신 아들만
할인해달라 하냐. 그건 내가 나는 교인이 아니지만 그건 별로 그게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다 하고 내가 반려시켰어요.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끈질기게 하고 결국에는 작년 연말에 아버지가 돈 다 내겠습니다 하고 어디 가든지 간에 목회자, 목사님들의 자녀들은 10%를 할인해주고 있는데 그럼 10%라도 할인해 주세요 해서 10% 할인 서명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아마 수학고 영어를 들어왔어요. 어제 가는데 이강이라는 놈한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과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얼마나 심도있게 이야기했냐. 뭐 한두 번 이야기했습니다. 가면서 인사했냐? 안 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가 또 편지를 써갖고 왔어요. 타이핑 쳐가지고 왔어. 내신 대비 한 번도 안 보냈는데 한 번 나갔는데 그거 공지하고 영어 특강을 내가 꼭 듣고 싶으니까 글이 좀 돌려주고 그래서 몇 회가 될지 모르지만 영어 특강 그대로 다 해준다. 왜? 들어라 그냥. 설명해주고 걔한테 하는 말이 너를 6, 7개월 동안 공부를 가르쳤어. 네가 11문제 배웠다고 하는데 그러면 혼자 가만히 있어. 저는 다 합니다. 지금도 인강을 보고 보고 있고 환경통일은 인강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한테 질문해서 배운 게 11문제라는 거예요. 6개월 동안에. 선생님한테 얘기해 봤어야 되지 않냐. 그런 디테일한 이야기. 어떻게 선생님 자존심에 그런 이야기까지 합니까? 그럼 나한테는 어떻게 너 나한테 그런 얘기 하냐? 떠나가는 이유가 선명해야 되니까요. 떠나가는 이유가 선명해야 되니까. 그런 내가 그랬습니다. 앞으로 네가 학원 생활하면서 또 사회생활하면서 혹시 너한테 득이 된다 하더라도 네가 머물고 있고 너를 가르쳐준 상사가 있고 스승이 있거든. 머리 맞대고 가슴을 탁 풀어치고 의논해라. 1차, 2차, 3차 집요하게 의논하고 쫄라봐라. 그런 노력을 다 한 뒤에도 변화가 없다. 그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가야 되겠지. 응? 내가 선생님 만나고 나서 만약에 안 됐으면 관리부로 오든가 상담부로 오든가 아니면 원장한테 비서실로 이야기해서 나한테 오든가 한 달 지나서 2달 지나서 수업을 받으면서 어디 그랬냐? 이런 창구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마라 하고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 너 같은 아이는 직장생활 하면서 너 나중에 뭐 될 거야? 우주센터에 근무할 겁니다. 어디 갈 거야 대학은? 서울대 천문학과 갈 겁니다. 우주 항공과 아니면은 천문학과 가서 먹으려고? 우주선 개발은 과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 저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 근데 내가 우려스러운 것은 네 그런 사고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잘못하면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만들어서 과학자 만들어놨는데 러시아가 너한테 스카우트 이러면서 2배의 연봉을 주겠다 하면 너는 뒤도 안 돌아보고 갈 놈 같아. 미국에서 너한테 3배의 연봉을 더 주겠다고 너를 스카우트 하면 너 뒤도 안 보고 가지 않을까? 그런 인성은 내가 별로 안 좋아하고 길벗이 별로 안 좋아한다. 네가 아버지한테 꼭 가서 얘기해라. 갈 때 가더라도 너를 가르쳐준 네 선생한테 현재 상태, 현재 상황을 집요하게 끈질기게 설득을 시켜보고 그것이 안 될 때 방법이 없으니까 해야지.
아이들을 상담하면서 밤에 잠이 안 옵니다. 괴로워서. 학생 한 명을 보내는 것이 가슴 아픈 게 아니고, 공부를 잘하면 잘한다고 떠나가 버리고, 공부를 못하면 못한다고 떠나가 버리고. 왜? 반에 커리가 딱 짜여 있어서 여자보다 못한다. 나는 이런 주문을 여러분께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한테 여기에 소수 정해봐는 선생님에 맞춰서 어떤 아이한테는 참고서를 문제집 하나 더 쓸고, 안 그러면 2개를 갖고 선택을 더 해주고, 문제도 100문항씩 더 줘버리고, 이 레벨을 맞춰놨지만은 시간대가 안 맞아서 그 반에 레벨이 안 맞는 애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걸 가지각색으로 선생님이 끌고 가면서 맞춰줘야 돼.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한테 이런 능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능력을 개발을 하지 않을까요? 혹시 영어과에서 원장이 하는 이 내용대로 수업하고 있는 선생님 한번 들어보세요. 저 이진 선생님, 박은하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진짜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께 묻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선생님이잖아요. 그러면 한 반에 같은 키높이, 같은 눈높이, 같은 지식의 높이만큼 애들을 쌓아놓을 수가 없어요. 왜? 각각이 달라. 각각이 다를 수밖에 없어. 이 다른 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인정을 하고, 달라지려고 애쓰는 이 애들한테 뭔가 차별화의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인정해 줘야 돼. 그러면서 부과해야 돼. 응? 어떻게 같은 애들이 똑같아져요? 달라져야지 자꾸. 응? 이놈이 좀 올라갔다, 이놈이 좀 올라갔다, 이놈이 좀 올라갔다. 그럼 무엇을? 너는 공부를 더 열심히 못하고, 너는 난이도 있는 문제를 더 많이 하니까 문제 한 권 더? 기분 나쁘냐? 아이는 기분 나쁜 척해도 엄청 기분 좋아요. 왜? 그 반에서 아이는 이렇게 크잖아요. 안 나가 절대로. 여러분 나가겠어요? 그 반에 있는 7, 8명 이 애들이 내 밑에 싹 들어왔는데 선생님이 인정해 주고 나서 그 반에 싹 들어와 버리잖아. 이 밑에 있는 애들이. 그러잖아요. 이것을 인정을 거부할 때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고 아이는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훨씬 더 못한 학원, 여러분보다 훨씬 더 못한 선생님한테 갔어도 좋다고. 정무원장, 정무부원장, 내가 하는 말 잘 듣고 어떤 애들에 대해서 레벨업을 시킬 것인지, 교재를 1권, 2권 더 연대줄 것인지 결제할 때 올리세요. 이 내용들이 국어에서, 과학에서는 사실은 초등학생부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한 선생에서, 두 선생에서 다 잡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이 영역에 광대합니까? 점수 다 잡아. 저 국어가 이번에 몇 점 올랐어요. 저 과학이 몇 점 올랐어요. 내가 이거 상담해보면 우리는 학문을 탐구하는 연구원이 아닙니다. 애들의 점수를 잡아줘야 돼. 수학 학생들을 만나보면서 다 떨어졌어, 점수가. 기존에 비해서 시험이 어려웠습니다. 내가 수학 선생님인데 시험 어렵단 말 나한테 하지 마라. 왜? 당연히 2학기 교과가 어려워. 우리 어려운 줄 알면서 공부시켜.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시험이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초등이에요? 내가 오늘 여기서 이런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들 각 반에 들어가거든 반 레벨에 맞춰서 학생들의 교재, 프린트물 다시 점검하고 한 권, 2권 다시 올리세요. 부탁합니다. 당부합니다. 네. 동네 학원의 선생님들이 이런 거 아니에요. 응? 여러분들 응?
100년 대계가요, 교재도 우리하고 똑같아. 예? 뭔 줄 알아요? 기본 정석이야. 근데 애들은 기본 정석을 연습 문제, 기본 문제 가지고 강의 나와 올리질 않아. 왜? 공부하는 애들은요, 2등급, 1등급, 2등급 이상만 되면은 칠판 강의에서 기본 문제 예제 가지고 문제 올렸다 내렸다는 이런 강의? 이건 동네 학원 가서 하는 거예요. 어디서? 풀이 과정에 나와 있지 않는 연습 문제를 잡든가, 프린트를 잡든가, 기출문제를 잡든가, 개념 내에서 잡아서 보이지 않는 문제가 받더라야 돼, 안에서.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내가 안 봐도 혼해. 예제, 기본 문제, 풀이과정 바보가 아니라서 선생님이 그거 아니고 저거 아니고 이거 아니고 저거 아니고 선생님을 운전하고 있어요, 뒤에서. 책 보면서, 풀이과정 보면서. 이걸 수업이라고 합니까? 여러분한테 그런 수업을 하고 원장이 강의합니까? 그런 수업이 아니에요. 그런 수업 칠판에 올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학생활의 문제를 풀게 해야 돼. 선생님 문제를 개념을 섞어서 이해시키기 위해서 문제를 풀어줄 때는 해석이 안 나와 있는 문제를 잡아야지.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길법과 그 학원이 다른 게 그런 학원이야. 왜? 애들한테 모르는 문제 가지고 때려. 이런 정도에서 여러분께 내가 설명을 하니까 여러분들 참고를 하고, 우리가 강사 평가를 하면서 이렇게 달라져요, 달라져요, 달라져요. 좋아요. 달라지면 무엇이? 성적이 달라져야 돼. 학생의 성적이 달라지게 만들어줘야 돼. 너가 학교에서, 학교가 어떻게 나와요? 여러분 알아야 되는데, 학교 교과서, 학교에서 보는 참고서, 문제집, 여기서 기본적으로 몇 프로? 40%, 50% 잡아요. 분석해 보세요. 40%, 50% 잡아. 그 다음에 모의고사 15%, 20% 집어넣어. 모의고사 15%, 20%. 그 다음에 기출.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고유의 문제 한두 문제 끼워 넣어. 그건 의논해야 돼. 수학과 선생님 4명이다. 4명 의논해야 돼. 영어과 선생님 4명이다. 4명이 의논해야 돼. 왜? 만점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분석이 되고 나면은 문제를 섞어서 넣어주잖아요, 이제. 문제를 줄 때. 내신 대비를. 그러지 않아요? 학교마다 달라, 이게. 학교 교재를 60%, 70% 써야서 문제가 나오는 학교? 40%, 50% 외에는 안 넣는 학교? 선생님이 갖고 있는 문제에서 20% 30% 때리는 학교? 어디가? 강서가. 양정이. 그걸 그 친구들은 권위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분석을 해서 딱 알고 나면은 학교별로 시험지가 보여. 거기에 맞춰서 강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냥 앉아서 주어진 교재 가지고 이건 이렇고 저건 이렇고 이건 이렇게. 왜? 약장사가 아니고 우리는 포수의 포수, 사냥꾼, 짐승을 잡아야 돼. 성적을 잡아야 돼. 자, 여러분 이번에 특강을 잡습니다. 특강의 묘미, 특강 한 달 아니면 3주 정도, 4주 정도에 여러분들 특강을 하면서 뭐래? 서른이나 10만 원 할 겁니다. 그러면 특강은 1단원부터 만약에 12단원까지 있다. 1단원부터 12단원까지 못 나가는 거예요. 왜? 그 교재, 서른 교재 중에서 중요한 단원 3개, 4개를 딱 찍어서 끌고 나가요. 왜? 어려운 것에 대해서 이건 한 번도 안 돼. 2번, 3번 드려야 돼. 4주 동안에 한 번에 책을 쫙 보고 스킵 정도로 끝내버려야 돼. 이게 특강이에요. 특강을 또 정규 수업처럼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5단원 쭉 나가다가 저만 딱 끝냈어요. 그건 특강이 아닙니다. 여러분, 특강을 진행할 때 특강의 교재 내에서는 어떻게 잡아? 4주면 4주, 3주면 3주 동안 주어진 교재를 끝내줘야 되는데 발췌 수업을 해야 돼. 부분 발췌 수업을 해야 돼. 발췌 수업에 대한 강의 계획서가 나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가겠다. 왜? 이건 중요하니까. 이건 중요하니까. 이건 한 번 들어도 되니까. 이건 정규 수업 들어. 이건 건너뛰죠? 자, 특강의 개념 설명했습니다. 정규 수업과 특강의 다른 거 원장이 설명했어요. 어떻게 수업하라고. 이 강의 기사 나와야 돼. 여러분들이 달라지려고 하는 내용 달라져야지. 응? 이리 채우고 저리 채우고 이리 밀고 저리 밀리고. 왜? 여러분 마음이 학생과 합일체가 돼야 돼. 나는 내 학생을 절대로 안 뺏기겠어. 나는 내 학생의 성격을 꼭 잡겠어. 이런 욕심이 안 생기면요,
아이들은 예민합니다. 요즘 애들이 굉장히 영리해요. 어? 굉장히 영리해. 눈을 딱 맞춰보고도 알아, 금방. 얼마나 자기들을 좋아하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그 열애가 있게끔 나한테 개별지도 않은지. 이런 감사평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달라지기를 희망합니다. 자, 여러분 수고했고 맛있는 식사하세요. 공지사항 공개하세요.